반갑습니다. 한국출란TV입니다. 오늘은 난초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비료와 비료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료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치비와 관주 그리고 연면시비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비는 고체로 만든 고형 비료를 화분 위나 화분 내에 넣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마스나가와 마간푸케이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물을 줄 때마다 비료 성분이 녹아나와서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치비로 사용되는 비료는 비료의 성분이 서서히 작용하는 완효성 비료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해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다음 관주와 연면시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비료는 보통 분말 형태와 액체 형태의 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난초 배양에는 다양한 비료들이 사용되어지는데요. 대부분의 비료 제품들에 포함된 유효 성분은 5%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5% 이내의 성분도 식물이 흡수하기에는 너무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물과 희석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희석해야 하는지 적정 희석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비료는 하이포넥스 비료입니다. 비료의 성분이 질소 6%, 인 10%, 칼륨 5%와 기타 소량의 미량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적정 희석 농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희석 농도는 비료의 함량의 100을 곱하면 됩니다. 즉 6 더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100은 2100. 따라서 물 2100대 비료 1의 비율로 희석하는 것이 적정 농도입니다. 하지만 난초는 더 묽게 사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곱하기 150이나 200을 해서 3000배 또는 4000배로 희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통에 보이는 이 선까지 물을 받으면 20리터입니다. 이 비료는 권장 사용량이 1000대 1이지만 과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0대 1의 비율로 희석하겠습니다. 20리터가 20000cc이니까 비료를 10cc 넣으면 2000대 1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물속의 용존 산소량이 높을수록 비료 흡수율도 높아지므로 기포기를 작동시켜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희석한 비료를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주는 방법을 관주라고 하며 난초에 비료를 공급하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화분 밑으로 살짝 흘러내릴 만큼만 주면 됩니다. 난초에 비료를 주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물을 주고 난 뒤에 비료를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비료를 주고 난 뒤에 물로 씻어내는 방법, 그리고 비료만 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비료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첫 번째, 물을 주고 난 뒤 30분에서 1시간 뒤에 비료를 주는 방법이 농도 장애를 방지하고 비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좀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비료를 조금 더 묽게 희석해서 물 주는 것처럼 시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수분 증발이 빠르게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잎에 잔류된 비료의 염류 집적으로 인해 잎이 타는 등 장애를 입을 수 있으니 이른 아침이나 흐린 날 시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비료를 주고 나서 물로 씻어내는 방법은 분 내부가 건조해진 상태에서는 농도 장애로 인해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비료의 효과도 반감할 수 있으니 초보자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연면시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연면시비는 난초의 잎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말 그대로 잎의 비료를 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의 입자가 작을수록 효과가 있으므로
미세하게 분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잎의 앞 뒷면에 분포되어 있는 미세공과 기공을 통해서 서서히 흡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충분히 분무를 합니다. 뿌리가 좋지 않은 난초나 뿌리를 통해 흡수되기 어려운 활력제를 시비하는 방법으로 주로 행해지며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장점은 있으나 양분의 흡수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연면시비는 비료의 성분이 잎의 표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수록 영양 흡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분 증발이 빠르게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염류 집적으로 인해 잎이 타는 등 장애를 입을 수 있으니 기온이 15도에서 20도 사이의 흐린 날이나 햇볕이 없는 아침 일찍 또는 저녁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난초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비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여러가지 신제품 비료들이 생산되어 출시가 되지만 그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고 오랜 기간 애란인들에게 사랑받는 비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난초를 더 잘 키우고자 하는 욕심에 여러가지 다양한 비료들을 사용해 봤고 또 직접 제조하기도 해봤지만 비료의 성분에 따른 사용 시기와 사용 방법만 잘 지키면 여러가지 비료의 효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안전성이 아닌가 합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료를 사용하다가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이고 안전하고 구하기 쉬운 것이 가장 좋은 비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료를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스스로 만드는 비료는 비료 성분이 명확하게 분석이 되고 반드시 오랜 기간 충분한 검증을 거친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초에 필요한 영양소 중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비료라고 통칭하며 질소, 인산, 칼륨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량요소와 미량요소 또는 생장조절 물질 및 생육 활성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활력제 또는 생장 촉진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비료와 활력제 중에서 비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난초 배양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대표적 유기질 비료로는 마스나가, 동양란, 고전식물, GK365, 나이트로자임 등이 있습니다. 이 비료들의 성분과 사용 방법 및 사용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마스나가는 여러가지 유기물을 부숙시킨 고형비료로서 질소 5%, 인산 10%, 칼륨 4%, 칼슘 13.77%, 마그네슘, 망간, 교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효과는 생장을 촉진하고 번식을 촉진하고 여배품의 무늬 발현에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화장터 위에 올려서 물을 줄 때마다 비료 성분이 녹아 스며들게 만든 치비 형식의 비료입니다. 사용 수량은 3호 화분 이하는 1개에서 2개, 4호 이상의 화분은 2개에서 3개 가량을 화분의 가장자리에 비치합니다. 비료의 효과는 3개월 정도 유지가 되므로 3월 초부터 5월이나 6월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름 고온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난초 배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료 중에 하나이지만 사용시간이 지날수록 비료가 부서져서 과다 공급이 될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해 화분 내부의 환경 악화와 뿌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고형비료의 특성상 해충을 발생시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스타킹이나 고직포로 개별 포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나가를 물에 녹여 액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마스나가 제조사 측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니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고전식물은 봄철 성장기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비료입니다. 비료의 성분은 질소 4%, 인산 4%, 칼륨 4%, 마그네슘, 망간 등 12종의 영양분과 19종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생육 촉진과 뿌리 성장을 촉진하며 활력을 증진하고 수세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표준 사용량은 1300대 1로서 물 1300에 비료 1의 비율로 희석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2000대 1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과 효과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사용 시기는 봄철 성장기부터 초여름까지 월 1회에서 2회 정도 관수하면 됩니다. 사용 후에는 뚜껑을 잘 닫아서 온도 15도 이하의 빛이 차단되는 냉암소에 보관하면 됩니다. 동영란은 가을철용으로 많이 사용하며 난초의 웃자람을 방지하고 성장과 함께 세포 조직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비료입니다. 비료의 주 성분은 질소 2%, 인산 5%, 칼륨 5%, 마그네슘 1%, 망간, 붕소 등 12종류의 영양소와 19종류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생육과 뿌리 성장을 촉진하며 활력을 증진하고 수세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표준 사용량은 관수 1300대 1로서 물 1300에 비료 1의 비율로 희석해야 하지만 고전식물과 똑같이 일반적으로 2000대 1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과 효과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사용 시기는 가을철과 초겨울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관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 후에는 온도 15도 이하의 빛이 차단되는 냉암소에 보관하면 됩니다. GK365는 동물성 아미노산 유기질 비료로서 흡수가 빠르고 효율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성분으로는 질소 3%, 인산 6%, 칼륨 5%, 아미노산, 핵산, 유기산, 미량요소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비료입니다. 비료의 효과는 생육을 촉진하고 웃자람을 방지하며 미생물 생성을 증진시키고 벌브와 뿌리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개화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0대 1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 시기는 3월에서 7월 그리고 9월에서 12월 달에 월 1회에서 2회 정도 관주 또는 연면 시비를 합니다. 사용 후에는 온도 15도 이하의 빛이 차단되는 냉암소에 보관하면 됩니다. 나이트로자임은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를 원료로 만든 유기질 비료로서 질소, 인산, 칼륨 외에 식물성 호르몬과 다양한 미량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성분으로는 질소 0.2에서 0.4%, 인산 4에서 5%, 규산 4에서 5%, 시토키닌 0.04%, 그리고 다양한 식물성 호르몬과 다양한 미량요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발화와 성장, 번식, 개화, 결실에 필요한 식물 호르몬들이 식물에 단계별로 작용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합니다. 사용 방법은 1000대 1의 비율로 희석하여 연면 시비를 권장하며 사용 시기는 3월에서 7월, 9월에서 12월에 월 1회에서 2회 관주 또는 연면 시비를 하면 되고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다음으로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초 배양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무기질 비료로는 북살, 마감K, 하이퍼넥스, 다이나그로 등이 있습니다. 북살은 인산을 제외한 비료 성분과 위량 요소가 함유된 복합 비료입니다. 특히 칼슘의 함유량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다른 액비에 비해 영양의 함유량이 높으며 점착성과 2차 흡수성이 좋아 연면 시비에 적합한 비료입니다. 비료 성분은 질소 10%, 칼륨 2%, 칼슘 15%, 마그네슘 등 미량 요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생장 촉진과 세포 조직 강화, 광합성 촉진, 뿌리 성장에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흔들어서 약 3000대 1의 희석 비율로 연면 시비하는 것을 권장하며 한번 사용할 때 일주일 간격으로 3-4회 연속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영상 5도 이하에서는 굳는 현상을 보이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일주일 간격으로 3에서 4회 연속 시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프K는 밑거름용으로 난석과 섞어서 사용하는 완효성 입자형 식물 영양제로서 물에 녹는 영양소와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가 혼합된 비료입니다. 인산이 많이 포함된 비료이며 속효성, 완효성 두 가지의 흡수작용이 일어납니다. 비료의 공급량이 거의 일정하게 이루어지므로 과비에 의한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료 성분으로는 질소 6%, 인산 40%, 칼륨 6%, 마그네슘 등 기타 미량 요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장 촉진과 뿌리 성장, 개화 촉진에 효과가 있으며 사용 방법으로는 마감프K 10알에서 20알을 난석 위에 올려주고 화장토를 덮어주거나 난석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화분의 상부에만 올려주었을 경우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료 성분만 공급받을 수 있어 비료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난석과 함께 혼합해서 마감프K가 뿌리에 직접 닿게 되면 물에 녹지 않는 비료 성분이 미생물의 효소와 뿌리의 분비산에 의해 효과적으로 비료 성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감프K는 뿌리에 직접 닿으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마감프K 자체는 뿌리에 직접 닿아서 흡수되게 제조된 근산 감응형 비료로서 적정량을 사용하면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중소 3가지 크기가 있으며 난초에 사용되는 크기는 지름이 약 5mm 정도 되는 큰 사이즈를 사용하며 비료의 효과는 1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사용기간은 1년 내내 사용해도 되며 빛이 차단되는 장소에 보관하면 됩니다. 하이퍼넥스는 질소 6%, 인산 10%, 칼륨 5%와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15종의 영양소와 천연 당질류, 아미노산이 균형있게 배합된 액체 식물 영양제입니다. 생장과 번식을 촉진하며 내병성을 강화하고 꽃과 잎의 발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00대 1의 희석 비율이지만 3000대 1 또는 4000대 1로 관주 또는 연면 시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 시기는 봄철 생장기에 월 1회에서 2회, 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월 1회 관주 또는 연면 시비를 하면 됩니다. 사용 후 밀폐하여 빛이 차단되는 장소에 보관하면 됩니다. 하이퍼넥스 개화 촉진제는 인산 6%, 칼륨 4%, 그리고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13종의 영양소와 비타민, 고순도 천연 당질이 균형있게 배합된 액체 식물 영양제입니다. 꽃눈을 형성하고 개화를 촉진하며 꽃자람을 방지하고
식물의 조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00대 1의 희석 비율로 관주 또는 연면 시비하는 것을 권장하며 6월에서 7월 중순까지는 월 1회에서 2회, 9월에서 12월 초까지는 월 1회 관주 또는 연면 시비를 하면 됩니다. 사용 후 밀폐하여 빛이 차단되는 장소에 보관하면 됩니다. 다이나그로는 식물 전반용 액체 비료로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필수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속효성 비료입니다. 비료 성분은 질소 7%, 인산 9%, 칼륨 5%, 칼슘 2%와 12종의 미량 요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전반적인 성장, 특히 줄기 및 뿌리의 생장을 좋게 합니다. 영양 불균형이나 영양 결핍에 속효성 치료제로서 효과가 좋습니다. 3000대 1의 비율로 관주 또는 연면 시비를 권장하며 연중 사용 가능하나 봄철 성장기에 2주 간격으로 월 2회 시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용 후에는 뚜껑을 닫고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하여 보관하며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이나그로 개화촉진제는 개화촉진용 액체 비료로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가 다량 함유된 인산질 비료입니다. 비료 성분은 질소 3%, 인산 12%, 칼륨 6%, 칼슘 2%와 12종의 미량 요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잎의 성장은 억제하고 꽃의 크기와 선명도, 꽃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3000대 1이나 4000대 1의 비율로 관주 또는 연면 시비를 권장합니다. 연중 사용 가능하지만 개화촉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6월에서 7월 중순까지는 월 1회에서 2회, 9월에서 12월 초까지는 월 1회 관주 또는 연면 시비를 하면 됩니다. 사용 후에는 뚜껑을 닫고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하여 보관하며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난초와 가정원해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비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난초의 성장기인 봄과 가을에는 일반적으로 월 2회가량 시비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료는 단일 품종만 사용을 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호간에 보완할 수 있는 비료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4월 첫째 주에 하이포넥스를 시비하였다면 2주 후에는 GK365나 고전식물을 시비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비료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용을 잘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분과 사용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뒤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